안녕하세요. 선교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자가격리 3일 남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자가격리라서 너무 힘드네요. 새끼들과 하루 세 끼를 같이 먹고 해내려니까 너무 힘들고 빨래, 집 정리, 설거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주부에게 음식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어떤 음식을 만들지 정하는 것이에요. 정하는 것. 뭘 먹지? 이게 하루 최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지 않지만 다시 영상을 하나 간단히 올려봅니다.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확실한 게 아니라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로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고 못을 박아놓고 자기들이 만든 트렌드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트렌드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려고 하니까 세상을 읽으면서 선교하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돈을 이미 많이 사용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사용했는데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트렌드대로 세상은 이제는 사람들을 움직여 갈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단기 선교. 요즘 너무 힘들죠? 단기 선교도 없고 선교지에 오는 성도들도 없고 지난 시간에 언택트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단어 때문에 정말 타격을 크게 입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일단은 여행을 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왔고 이 언택트 시대가 해외여행을 95%나 감소시켰습니다. 굉장한 거죠. 지난주에 선기지로 돌아오는데 가장 위험한 곳이 공항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장 위험한 곳이 비행기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지 못하고 붙어 앉아 밥 먹고 잠자고 이야기하는 중에 감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밥도 안 먹으려고 마스크만 쓰고 있으려고 다짐했는데 결국은 배가 고파서 먹고 말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단기 선교라는 주제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여행이라는 주제가 더 알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여행과 단기 선교는 늘 함께 생각해야 할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여행이라는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과 단기 선교는 늘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그때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그때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바뀐 것들이 너무 많죠. 그 바뀐 것들에 맞추어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아직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한국은 이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발생한 모든 것 때문에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번째 무료 사람들처럼 지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아놓았습니다. 갈수록 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공항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 사업자 해외로 가는 비즈니스맨들입니다. 얼굴 표정은 가기 싫어하는 표정이지만 가야 합니다. 선교지로 돌아가는 선교사들이 또 공항에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 정말 예전처럼 외모를 화려하게 하고 정말 무언가 즐거움을 가지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 즉 단기 선교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단기 선교는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저 밑에 매 나라에 지금 옮겨놓은 깔아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대에 맞게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급하게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여행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상이고 계획이지만 그것이 정확한 발표가 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행사들은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즉 여행 트렌드,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을 해외로 내보내려고 그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새롭게 생각할 여행 트렌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은 계속 지금 길을 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없을 때는 미리 발표하고 그것을 트렌드로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정답을 내지 못하면 먼저 만든 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단기 선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단기 선교는 여행업계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발맞추어 단기 선교도 그렇게 맞추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행업계에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여행 트렌드,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트렌드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여행지로 이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홈캉스, 홈 그리고 바캉스.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거예요. 안 나가요. 호캉스, 호텔 하나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휴가를 즐기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 많은데 안 가요. 대신 여행 기분을 내기 위해서 호캉스를 합니다. 백캉스 들어보셨나요? 백화점과 바캉스. 백화점에서 휴가를 즐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니라 이미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과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단기 선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 안 받고 선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강해져야 합니다. 예전부터 안 받고 강하게 선교하셨던 분들은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을 것입니다. 특히 보안지역이나 복음을 제대로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지역인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트렌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여행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합니다. 홈캉스 이 안에 홈 대신에 단기 선교를 바꾸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현지인들을 교회로 불러와 한국에 있는 외국 선교지에서 온 현지인들을 교회로 불러와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의 개념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한 선교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으로 찾아 나서기보다 교회로 불러서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맞는 선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지역, 선교의 대상들이 있는 그 나라의 개념으로 선교사를 보냈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을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선교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 지역의 개념보다는 선교지에서 온 사람들의 모임, 즉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선교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국 교회들이 그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함께 선교단체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교회들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 내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호캉스, 호텔과 미션.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하자는 것입니다. 꼭 해외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있는 곳에서 선교하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던 중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한국 교회에 이미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 그들에게 다르게 다가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즉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해외나 타국 땅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왜 이제 힘들게 해외로 나가지 말고 힘들 거 없고 그리고 안전한 국내에서 선교하자. 호텔 미션 안전한 곳에서 선교하자. 이러한 모습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장기 선교사로 소명을 받는 일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단기 선교팀이 움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선교사님들이 힘들어질까요? 선교지의 프로그램을 못해서 물품을 나눠주지 못해서 힘들어질까요? 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큰 거.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영혼들을 만날 기회가 이제는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서 선교한다. 예,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예전보다 더 힘있게 더 멀리 함께 선교하는 일도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트렌드. 둘째, 대그룹으로 가기보다 소그룹으로. 예, 맞아요. 예전에는 단기팀들이 이렇게 대그룹들이 많았어요. 공항에 가면 이렇게 대그룹으로 짐을 옮기면서 단기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국 공항은 진짜 사람이 안 보입니다. 패키지 여행보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될 것이고요. 소그룹 단위로 떠날 것이고 가족끼리만 떠나는 여행 트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그룹으로 가기보다 소그룹. 그래서 여행업계들은 새롭게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의 방법, 가족끼리만 여행할 수 있는 방법,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끼리 할 수 있는 여행의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놓고 지금 막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BC라는 단어, Before 코로나 시대. 틀리죠? 이건 대그룹 단기팀들이 선교지를 다녔던 시대입니다. 제가 있는 사역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선교사가 받는 한 교회의 팀 3박 4일 동안 한 장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90여 명이 한 비행기를 타고 직접 밥하고 설거지하고 종합병원 교부 의료팀이 들어오고 저녁 집회하고 복음 선포하고 자 이러했던 팀들이 그동안 제 사역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팀들이 다시 이렇게 이 모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소그룹으로라고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많은 팀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BC 시대입니다. 대그룹 단기팀. AC 시대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이 시대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소그룹, 개인, 가족들이 선교지에 올 수 있습니다. 작은 그룹과 개인, 가족들이 선교지에 와서 대형 집회는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재능 기부 형식으로 현지인들을 만나서 소그룹으로 만나는 것도 지금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있는 선교지 사람들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하면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선교지에 들어와 있지만 저 사역지에 교인들이 저의 위치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대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날 시간이 언제일지 지금 그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대그룹으로 가기보다 소그룹으로 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작은 소그룹 개인 가족들이 와서 선교를 위해서 단기팀을 꾸려서 올지라도 지금 당장은 집회와 이렇게 재능 기부와 이런 것들도 힘들어서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나 가족 단위가 선교지에 만약에 온다면 근데 뭐 선교 때문에 오고 관광 때문에 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자가격리가 2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가격리가 풀리고 개인과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이 된다면 선교지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을 만나기는 힘들지만 선교사와 교제를 통한 선교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와서 사역 위주로 많이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코로나19가 종식 되고 안 되었어도 일단 자가격리 2주만이라도 안 하면 개인이나 가족 단위가 해외로 나가는 것은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노마드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하는데 가방을 메고 배낭 하나 메고 컴퓨터 하나 들고 인터넷이 되는 모든 나라를 다닙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노트북 하나만 들고 어디든지 가서 직업에 관한 일을 하다가 여행도 하고 어디든지 인터넷만 되면 근무를 하고 일이 끝나면 또 여행지에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디지털 유목민, 즉 지금 시대에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님들과 연결하고 선교사님과 또 동일하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고 그래서 이들에게 선교를 심어주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갭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대들의 안식년이죠. 고3 졸업하고 바로 대학 안 가고 1년 동안 가방을 메서 해외로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자신이 나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1년간의 시간을 해외로 나가서 경험하는 영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갭이어 이러한 10대들의 안식년 그래서 이들에게 선교지의 방문을 추천하고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선교지를 보면서 선교지에 대한 비전을 심고 이러한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지에 도움을 주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선교지가 이런 소그룹으로 오는 사람들 개인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선교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선교지 이해, 선교사들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받기보다 주는 선교지를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바뀐 세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식이 안 되어도 외국에 가서 2주간 자가격리만 안 해도 해외로 나가는 디지털 노마노족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늘 가상 시나리오를 대비한다.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나눠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셋째, 코로나19 이후의 여행 트렌드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모트 관광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 리모컨으로 내가 원하는 나라의 관광지를 돌아보는 거. 현지 여행 가이드 카메라를 끼고 배낭을 메고
한국에서 관광자가, 여행자가 리모컨을 들고 이 여행 가이드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그 현장에서 그 유적지나 정말 보고 싶은 그 현장을 돌아보게 합니다.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멈춰, 자세히 이렇게 리모컨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페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도 각 나라 유럽이나 다른 곳에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직접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만 실감 있고 현장감 있게 그들이 움직여가면서 여행지를 돌아보는 그런 형식의 관광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관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BTS 온라인 공연 보셨나요? 방탄소년단 팬들, 이 아미들이 BTS 공연이 콘서트가 취소되자마자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콘서트장에 오지 않고 여행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들이 공연하는 것들을 함께 보고 환호하고 표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하고 싶다면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선교지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선교지를 보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한국 청년과 청소년들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선교사님들께서 그것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가서 비대면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영상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톡 안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기도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팀을 구성하고 스스로 온라인 기도팀 모집을 하고 함께 기도회 진행을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기도회까지도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할 수 있냐면 지금 청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단기 선교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선교 현장과 한국 교회와 이렇게 온라인을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 나라별로 선교사님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각 나라 기도 제목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되는데요. 청년들이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온라인 콘서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광하고 있고 이런 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 청년들, 선교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것들이 선교사님들에게도 수월해지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단기 선교가 이루어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 때까지 세상은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 보다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건 지금 한국에는 선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올 수 없고 선교지와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선교지에 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선교지를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우스 처치, 하우스 워십, 현지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하고 싶고 선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그 예배에 언어는 되지 않지만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 선교지에 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선교지를 보게 하는 것. 계속적인 관심과 계속적인 교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보다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보자. 두 번째, 단기 선교팀을 온라인 단기팀으로 받아보자.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한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룹으로 해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 현장에 와서 프로그램과 섬김과 복음 선포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인 지금 이 시대에 단기팀을 온라인 단기팀으로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교인들,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교회들이 온라인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현지 언어, 그리고 율동, 인연극, 또 그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그것을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나누는 단기팀을 온라인 단기팀으로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여행을, 만남을, 콘서트를 지금 세상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보다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선교지 청년들도 온라인 단기팀이 되게 하자.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이 받기만 했잖아요. 단기팀을 받기만 했고 그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로 나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해외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지에 있는 청년들을 한국말을 가르치든지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의 그 언어를 준비해서 그 언어와 그 말, 이런 것들을 현지에 맞게 준비해서 복음도 전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무언가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청년들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날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신감을 주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민족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그게 상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청년들이 그걸 통해서 세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단기팀이 되어보는 그러한 일도 우리들이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한국에 나가 있는 자녀, 가족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선교지에 보내자. 한국에 결혼을 해서 나갔든지 외국인 근로자로 나갔든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선교지에서 온 사람들을 기존 교회 청년들이나 기존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리고 그 영상 속에 한국 교인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잘 찍어서 이걸 편집해서 자기 가족에게 있는 그 선교 현장으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영상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웃과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식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여행이 지금 이루어졌고 콘서트가 이루어졌고 만남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이것을 상식적인 행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네 번째는 이미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선교 현장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적용하면 현장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가족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로나19가 종식 때까지 근데 세상은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보다 이렇게라도 해보자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선교지에 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선교지를 보게 하고 단기팀을 온라인 단기팀으로 받아보고 이제 가난한 선교지 친구들도 온라인 단기팀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돈 없어서 못 가, 비행기 못 타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다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자녀와 가족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선교지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세상, 특히 여행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으로. 두 번째, 대그룹으로 가기보다 소그룹으로. 세 번째,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으로. 자, 이 세 가지의 여행 트렌드가 이제는 이 세 가지가 단기 선교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단기 선교를 또 새롭게 꾸려보고 단기 선교를 새롭게 준비해서 선교 현장과 한국 교회가 소통하는
그러한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세상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 트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단기 선교 여행과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요. 저는 아직 이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보고 또 준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트렌드에 맞는 단기 선교를 선기주에서 먼저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여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대신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웃기지도 않은 일이 이 영상 속에서 지금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단기 선교와 여행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와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